자, HMM입니다. 지금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220만 주 가까이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고점에서부터 이제 꿍 하고 미끄러졌는데 결론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대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1.5% 그리고 2% 범위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어야 되는 게 옳죠. 일단은 지금 뭐 26,900원까지의 변동성, 그러니까 변동성이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15일에도 15일에 우리가 처음 접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오늘 기준은 25,500원 대비해서 뭐 26,000원 그 정도 움직임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서의 흐름, 26,850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네요. 그래서 26,850원까지 눌려져 있는데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다소 이제 과하게 변동성을 주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체 이제 그 시가총액도 크고 13조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 수가 거의 뭐 5억 주에 가까워요. 4억 8,900만 주. 그래서 기계적으로 문자를 드렸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요 구간에서 차익 실현 설정 범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씩 움직였으니까 13조짜리가. 그런데 요 구간이 이제 최근 거래일 기준에서의 고점 그러한 부분을 넘기는 흐름이 됐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최상의 프로그램 수급 최상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말도 안 되게 이 가격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시가 부분에 이제 재차 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조정폭의 기준만 설정이 된다면 과도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밀리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조정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뭐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신규 편입자들의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는 위치로 주가가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데 꼬리가 수급 대비해서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에서 매도 부분이 좀 설정되어 있는 범위인데 너무 과하게 미끄러지니까 좀 많이 버겁습니다. 그 캡처 부분을 다시 뜰게요. 지금 가격에서 당황스러우리만큼의 흐름으로. 그래서 지금 그 요자락에서는 이제 마지막 또 돌릴 때 편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여쭤봤을 때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지금 눌려 있을 때 계속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제 한시고 그래서 고가를 다시금 넘기는 흐름에서도 이제 또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 이렇게 잡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고점에서 이제 1.5%가 밀릴 때 전거래일에 그러니까 그 최근 거래일의 고점 27,850원 고자락이에요. 고자락을 이제 넘기느냐 했을 때 고자락 넘기고 대밀릴 때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었겠지만 넘긴다는 관점에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가볍게 획가닥 갈 정도로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되잖아요. 일단은 어찌됐든 이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요 흐름이 빠르게 돌려져서 지금 뭐 27,000원 공방인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 미끄러지면서 이제 깜짝 놀란 그 흐름이 되는 거죠. 빠르게 돌려져서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기를 일주월봉 그러니까 미들 구석은 있어요. 지금 그잖아요. 미들 구석은 수급이 계속 손바뀜이죠. 최악의 경우가 프로그램 매수하는데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손바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021년 이후의 기준 월봉 그리고 또 주봉 기준에서는 2021년 10월 그리고 이제 올해 일봉 그렇게 해서 좀 보겠습니다. 원체 이제 변동성이 이 아랫 방향으로 크게 형성이 됐었어요. 뭐 실적은 굉장히 좋다는데 왜 그랬니?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금 설명 기준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흐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지금은 잉태형인데 잉태형의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꼭 캔들 패턴이 무조건 터져야 된다? 아니죠.
장악형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거래만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거래가 실리는지. 주봉에서는 거래가 완벽히 실려 있고, 우리가 이제 주봉 그리고 대형주 이런 기준에서 상승 잉태형이 3개의 캔들에서 무조건 완성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추세, 힘의 크기를 놓고 보는 거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지수가 순간적으로 깨져 내려갔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뭐 때문에 순간적으로 깼을까요? 지금 하이닉스도 이렇게 되면 이제 확 미끄러진 거예요. 지금 얘만 왜 미끄러졌는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왜 미끄러져 하고 깜짝 놀랐는데, HMM만 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순식간에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재차 반등력을 일부 주고 있는데, 뭔 일이죠? 이게 뭐 미사일 쐈나요? 뭐예요? 뭐 우크라이나 얘기인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봐야 돼요. 저도 봐야 되고, 니케이 쪽에 1.3%까지 밀려있는데 이쪽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깨고 내려왔는데, 우크라군의 포격 소식이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금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미 어제 야간에도 그리고 개장 초에도 아니 우크라이나의 그 기준이 시장을 깨뜨렸느냐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결론은 하이닉스죠. 지금 하이닉스를 우리는 또 편입한다. 하이닉스 매수 들어갑니다.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쳐요? 하이닉스 매수 문자를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포격 충격 제한적 전면전 양상도 아니고, 뭐 물론 전쟁 전문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만 설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13만 2천원 1,500원 뭐 공방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HMM도 여기서 다시 미끄러지면은 추가 편입 기준 또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장성 프리미엄이 있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이럴 때 급격히 하향되겠죠. 우리도 사실 카카오게임즈가 성장주의 기준이다 보니까 좀 버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밀리는데 그럼 우리도 뭐 빠져나가고 좀 도망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그 하이닉스 기준이 순식간에 조금 전에도 미끄러지고 내리고 했는데, 가격이 월등히 부각돼야 되니까 더 미끄러지면 그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한다는 것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LG화학 부분에 대해서 편입 설정 범위를 못 가져갔는데, 여기도 주가가 밀리면 편입 기준 설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HMM 같은 경우가 11.29%,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고자락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계적으로 좀 전에 매직 계산기 보신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27,700원, 27,300원에 잡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다면 뭐 기계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의 기준이 되는데, 단 우리는 이걸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앞전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었던 기준점. 요 그림이 이제 우리도 수익을 냈다가 마지막에 이제 손절 범위까지 설정이 돼서 마지막에 또 손절을 하고 나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충격. 지금의 기준은 3만 원에 이제 그 명목 가격이 놓여져 있는데, 35,000원, 4만 원까지는 가벼울 것 같아요. 거래가 지금의 거래라면은. 그리고 이제 일단 3만 원 미만에서부터는 계속 매수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매수했던 쪽에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차익 실현 욕구의 출혈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추세 흐름으로 연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에 지난번에 HMM 흐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잠시만요. 분봉에서 이제 방금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26,500원이 방금 바닥인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포격 충격 부분을 제한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5분봉 기준에서의 요 근처 자락 26,500원 근처 자락이면 추가 5%의 기준
그렇게 해서 2만 지금 7,000원의 2차 편입 기준에 떨어지는 물량들 잡아가고 26,500원에 시장의 지지라인 부분들 확인해 가면서 편입 여부 설정하는 걸로 추가 편입 당연히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왕이면 하이닉스 잡고 싶고 이노텍도 잡고 싶고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쪽 위주에서 좀 잡고 싶은데, 예? 이노베이션 어때요? 이노베이션도 오늘 이제 뭐 HMM을 녹음할 시점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다른 게 터지고 해서 제대로 못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노베이션 쪽의 흐름도 매매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훅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에 하여간에 다 기회로 보자. 전부 기회로 보자. 포격한 거 그 충격 전부 기회로 보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기회로 보자. 이노베이션 거래가 좀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도 잡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21만 1,000원 신규 편입자 10%, 27만 원 목표 주가는 유지. 그렇게 해서 이노베이션 잡고요. 나머지 하여간에 뭐 하이닉스든 전부 편입 기준 설정으로 잡아간다라는 거 편입입니다. 우크라이나 포격 고점 대비해서 이제 2% 3% 눌려 있는데 기회죠, 기회. LG화학도 조금 변동 주면 좋은데, 일단 뭐 호가 공백이 있어서 가벼운 쪽의 기준, 그리고 수급 범위에서의 흐름, 그리고 전기가 이렇게 되면은 호가 공백으로 확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전기, 삼성 전기 편입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문자까지는 발송을 안 합니다만 삼성전기 여기도 최소 60만 주면 되는데 일단 집중합시다. HMM의 기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결론은 그 HMM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HMM의 기준에 15일 날 문자 내역은 27,700원부터 매수가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27,000원 전후 또 26,000원대 매수장이 나갔던 기준이었는데, 일단 어찌됐든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VIP 회원님들은 좀 더 아랫방향 아래 26,000원 27,000원 전후 26,000원대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셨고, 그 편입된 이후에 27,850원이 고점이 되고 쭉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추가 5%씩 우리는 이제 20% 편입하면은 항상 이렇게 세 차례 분할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비중을 꼭 20%못 채우시는 경우에도 20%를 어떻게 다 채워? 주력 갖고 있고 현금 갖고 있으면 20%못 채우죠. 그럼 나는 10%다, 나는 5%다 이렇게 채우실 때 그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27,000원 평균 단가고 실질적으로는 26,000원대 평균 단가 나오겠죠. 2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월 17일 날 기준에 2월 17일 기준에 26,000원, 26,300원, 27,000원. 그리고 27,500원, 600원까지 또 추가적으로 신규 편입자 편입. 그리고 다시 또 27,000원. 지금 뭐 우크라이나 포격 사태 가지고 이제 시장이 순간적으로 깨져 내려갈 때 편입. 그리고 막 줍줍줍 했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걱정 마세요 하면서 뭐 하이닉스든 SK 이노베이션이든 줍줍줍 편입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 하나하나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서 오전장에 비중 올려주셨는데, 이후에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비중 좀 달려주셔야 돼요. 지금 HMM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거의 뭐 1년 만에 6개월 이상 만에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거래입니다. 우리가 15일 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거래.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26,000원대부터 들어갈 수 있어서 첫 번째 편입부터 이제 부담이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방송 진행하다가 이제 문자가 발송되는 시점에서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좀 미끄러질 때 좀 버거우신 상태였죠. 어제도 사실상 시장이 강한데 움직이지 못해서. 근데 오늘 뭐 한 방에 13조짜리를 무슨 뭐 한 방에 10% 이상으로 들어올리는 그 힘, 누적적인 수급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26,778원 그리고 27,100원, 26,600원, 26,614원 낮지는 않아요. 단가가 지금 그죠? 낮지는 않아요. 밑으로 밀려올 때 아주 뭐 강력한 추가 편입 기준이 아니라 첫 번째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뭐 이제 작년 그 이후 그러니까 요게 좀 잘못 적어놨는데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만들면서 새롭게 이 파일을 만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2021년 교육 이후에 32%가 아닌 거죠. HMM 수익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39%, 42%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세 차례 전량 차익 실현을 했었는데 더블 이상의 흐름까지도 뭐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을 잘 잡아갔죠. 어쨌든 이런 흐름이 오늘의 VI까지 28,000원 VI까지 뭐 다 형성이 돼주었고 땡큐했고 이 부분은 재차 들여다본 게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14일날 2시 2분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일날 뭐 긍정적으로 그리고 15일날 우리는 이제 접근을 했는데 개장초부터 거래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실렸어요. 근데 지금보다 월등히 더 실렸죠. 월등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의 흐름이다. 그런데 수급이 유입되던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도 규모가 오늘 매수 규모 240만 주 매수 규모 들어오는 걸 보시는 것처럼 매도 규모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4억 8,900만 주짜리에 그 이전에 3억 4,400만 주일 때도 하루에 뭐 500만 주씩도 들어왔거든요. 500만 주, 600만 주.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있어서는 뭐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뭐 오늘 248만 주인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퍼센테이지로는 뭐 1%도 아직 안 되잖아요. 1%가 뭐야? 뭐 0.5%? 좀 넘기면 0.6%? 그러면 작년 1월부터 보시면요. 뭐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시가총액의 차이도 있고 300만 주, 또 400만 주, 400만 주, 또 550만 주. 이때가 3억 3천만 주, 3억 4천만 주 그때의 기준이에요. 480만 주. 500만 주도 넘기죠. 그 지금 기준에서 뭐 오늘 하루 종일 거래가 돼서 500만 주 넘긴다 해서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500만 주 넘기면 뭐 폭등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야. 1%예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주식수 대비. 그러니까 그런 누적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놓고 봐야 된다.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 그 컨센서스 부분 우리 직원분들 오늘 방송 원고 갖고 나갈 거니까 컨센서스 부분을 잘라주세요. 지금 미리. 제가 자를까요? 제가 자르면 시간 걸리니까 컨센서스 잘라서 바로바로 낱장 파일로 PDF 파일로 안 넣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풀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를 캡처해서 주시고 증권사 보고서가 혹시 나왔나요? 2월 15일 이후에 보고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2월 15일 이후에 실적 전망치 밑에 이제 증권사 이 컨센서스 잘라주시고 실적 전망치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상향이 돼 있죠. 근데 다만 왜 주가가 이러느냐, 왜 못 가느냐, PER이 뭐 1.72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채가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이 4.89배다. 4.89배 기준에서 업황이 정점에 달할 수 있다. 코로나19 부분 때문에 이제 뭐 항만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좀 완화되면 그러면 뭐 항만도 다시 이제 개장되고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도 이제 많아질 거고 또 운임료도 선박 발주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선박이 수주되면서 이제 운임도 제한적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하이닉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실적 영업이익 20조 8천억을 내도 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PBR이 다소 높아졌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순이익이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 26조를 순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자산 가치가 20조, 21조였는데 순이익이 26조야. 그 지금 65조가 돼요. 16년도 21조의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졌는데 하이닉스가 다시 순이익 영업이익이 20조를 넘기는 전망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HMM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 순이익의 실적이 순이익이 늘어나서 PBR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지만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부채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어서 업황의 정점 인식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인 그 저평가 인식이 형성되긴 다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지만 뭐 저평가기 때문에 매집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회사는 사실. 하이닉스가 매번 그랬어요. 실적이 나올 때에도 뭐 이자 비용 내고 그러면 또 R&D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SK그룹주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부채 털고 그리고 R&D 비용 좀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세계 2위 업체로 우뚝 쓴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HMM은 그런 컨센서스가 긍정적이어도 PBR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추세가 강하게 연출됐던 작년 상반기 이후에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주가가 크게 밀려 내려오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일단은 우리도 이제 여기서 순조를 했었다 그랬어요. 순조를 했었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뭐 주봉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치 거래를 터뜨리고 또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저 거래 부분이 상당한 거래라는 거예요. 상당한 거래. 거래대금 부분도 상당한 거고. 그래서 이 그 개인 누적 수급 보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보시면 그러니까 2021년부터로 놓고 볼까요? 그렇게 해서 2021년 요 기준. 그러면 지금 이제 59로 볼까요? 0059. 요 기준에서 이제 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수급 거래대금 부분이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저 앞전에 거래 대금은 터트린단 말이에요. 터트릴 수 있는 위치로. 그러고 나서 이 추세 범위가 더 강화돼야 되겠죠.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변동이 크게 나온 종목 10,000원에서부터 뭐 50,000원까지 거기다가 주식 수는 1.5배 증가했는데 1.5배 수준 증가했죠. 이 다음번에 거래 대금 거래량이 월등해질 수 있다. 다음번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야 오늘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전 거래일의 고점이잖아요. 뭐 고점이래봐야 그 전 거래일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흐름. 지금 이번 주 기준에 이제 예를 들면 5천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된다. 오늘 뭐 까지 해가지고 주봉에 4,100만 주인데 내일 1,000만 주 정도 터지면 5천만 주 이상. 그러면 이제 6천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터져주면 그러면 앞전의 흐름처럼 3만 원을 넘기면서 뭐 1차적으로 뭐 35,000원 매물벽 요런 기준에 그런 매물벽까지의 강세를 차분하게 기대해보고 차분하게 기대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다. 라는 설정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부릅니다만 지난해 1분기부터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먹거리로 HMM의 흐름을 HMM에서 먹거리를 우리가 잡아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집중을 했어요. 30%까지는 못 채우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요 거래대금의 기준은 확인된 거고 1차적으로. 두 번째 기준에서는 어떤 거? 개인 누적 수급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어찌됐건 이 누적 수급이 주식수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거죠. 작년에 MSCI 지수 편입되고 패시브 자금으로 떠넘겨주고 그에 따른 또 공매도 패시브 자금을 빌려다가 공매하는 그 기준까지 형성이 됐는데 결론은 지금의 기준은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10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0월 25일부터 해서. 그게 이제 4% 가까운 매수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4%를 넘기죠.
4%를 넘기는 매수의 강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세를 잡아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매집의 범위에서. 그 다음 범위는 소나 모멘텀 차트를 또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시그널이 발생됐다. 굉장한 거죠. 일단 꺾였고 크로스가 나왔고 이제 영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기준에 우리는 이제 그 매직 시그널 부분은 1044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놓고 보는 뭐 기준에서 뭐 21선 또 혹은 10MA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의 기준이니까 20MA, 10MA 그러니까 20MA, 10MA에 10MA로 놓고 봤을 때 벌써 이미 뉘어졌고 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20MA로 안 봐요. HTS에서는 20MA로 설정돼 있죠. 우리는요. 아니야. 10MA로.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급등 땡크 뭐 이러셨는데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요 기준의 매직 시그널의 흐름 요 앞전의 기울기 이평선의 기울기에 대한 기준 매직 시그널의 신호 그죠? 매직 시그널의 신호 그리고 거래의 신호 그리고 여기서는 거래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대금이 상승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을 때 거래가 둔화되는 그 흐름을 놓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는 원리만 이해를 하시고 들여다보신다면 이 매매의 신호는 월등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활용을. 소형주 잡주처럼 변동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순식간에 변동이 나왔지만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기준에서는 어떤 거를 놓고 볼까요? 캔들의 기준에서도 놓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부분에 앞전 그 흐름을 지워놓고 그러고 나서 얘 일봉으로도 이제 그 당시에 올라갈 때 뭐 엄청 났었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변형형의 기준 무조건적으로 그 세 개의 캔들 가지고 딱 정형화된 캔들의 모양새만 가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진 않다. 주봉으로서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이제 주봉 종가의 주봉 크기가 없는데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저희 직원분들 계시면 우리가 그 2월 15일 날 방송에서 HMM의 마감 방송에서 일주월봉 보면서 혹은 차트 보면서 설명해 놓은 그 동영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기준을 좀 보면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2월 16일 날, 15일 날 기준에 우리가 HMM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HMM이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요거 말고 동영상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쭉 당겨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하이닉스, 이노텍 뒷부분에 끝부분에 나오려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HMM. 그렇게 해서 HMM에 이렇게 되면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린 HMM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봉도 보실 거고 쭉 보여드릴 거예요. 일봉부터. 왜 보냐면 HMM의 이제 일봉과 주봉을 일봉 기준에 이제 그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일봉 기준에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건 끝났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주봉으로 놓고 보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주봉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삼성중공업 예제 보여드리면서 주봉을 여기서 잘라볼게요, 제가. 주봉을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봅시다. 한번 잘라놓고 이제 캡처 화면으로 잡아드릴게요. 요거 하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삼성중공업이 액분이나 이런 걸 하기 전의 기준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글씨가 안 나오게끔 다 나와버리네. 한 번 더. 삼성중공업 쪽의 예제를 보여드리려다 이제 못 보여드린 상태인데 해상도는 좀 떨어지죠. 이제 저 윗꼬리가 달릴 때 또 일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긴 꼬리가 달릴 때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으로 대처를 하시죠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보시죠라고. 이게 15시 기준이죠. 주봉으로 보셔야만 그 대처가 된다라는 말씀은 화요일의 기준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머지 기준 그리고 이제 이게 거래가 제대로 터지면서의 흐름의 기준이거든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했고 그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의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고 그럼 HMN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거래일의 기준 지금 이제 차트 나오죠. 이렇게 차트 나오니까 이거 잘라내면은 일본 기준에서도 잘라내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본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터졌는데 윗꼬리가 달려서 일본으로 보면은 이게 대처가 되냐고 사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날 당일날 기준에서도 주봉으로 놓고 봅시다. 일봉만 놓고 보시면은 기준이 안 잡힙니다. 주봉으로 놓고 봅시다.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전 거래일 대비 그리고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는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 양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죠. 계속. 결론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대처의 기준을 잡기보다는 요 기준. 그래서 요 부분을 놓고 기준을 잡을 때 요 꼬리 부분이 이제 전부 감싸 안겨진 거예요. 그죠? 전부 감싸 안겨진 겁니다. 다행스럽다의 기준이 아니라 끝내준다의 흐름이죠. 다행스럽다? 아니지. 끝내준다의 기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했으면은 놓쳐요. 그 다음에 저쪽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준 그것도 미리 개장 전에 어제 야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거지 안 그랬으면 혼란스러운 거죠. 자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뭐 2020년부터로 이렇게 쭉 거슬러서 낮장 파일로 보신다면은 월봉 기준의 추이 부분이 뭐 잉태형이 되라 뭐 아니야 장악형이 되라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이제 살아나느냐 그것만 놓고 보시면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2020년 이후에 이제 그 업황의 기준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여기서 이제 뉘어지고 이제 소나가 돌려지려고 하는데 월봉의 저 거래가 이제 나머지 거래가 더 유지가 될 거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양봉의 기준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놓고 보시면 이 장악형, 장악 확인형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저 흐름 이후에 시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마님 덕분에 2020년도 그 8월, 9월 그리고 10월에 5,000원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멈춰 있다가 2021년 1월 말부터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거래대금이 사실상 제한적이었어요. 거래량은 비슷해 보이지만 거래량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주가가 낮으니까 거래대금이 제한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캔들의 패턴도 거래가 실려야만 대처가 되는 대응이 되는. 지금의 일봉의 기준은요. 어마어마하죠. 일봉 저거 줄 거드린 게 오늘 거드린 게 아니에요. 옛날의 기준에서 이렇게 거드린 거예요. 그리고 추세매매 지금도 이게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네요. 이거 추세매매에서 그 HMM 엄청나게 교육 잡아드렸어요. 추세매매 교육. 옛날 자료 탁 꺼내기도 귀찮아 죽겠어. 저 거래 터트리면서 저런 흐름들. 제대로 된 교육이 바탕이 돼 있다면은 저런 흐름들 이걸 다 놓치겠어. 다 잡아먹지. 응?
안타까운 게 이제 마지막에 윤정두가 또 욕심부리고 객관적 데이터를 설정해 놓고도 거래가 둔화됐는데 그 기준점 잡아들여 놓고도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앞전 부분에 윤정두의 선택이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손절할 수밖에 없는 기준도 되죠. 최악의 경우는. 근데 잘 보세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흐름, 실적이 어찌됐건 뭐 정점에 달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지만 그래도 일단 좋잖아요. 응?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상당폭. 그리고 수급이 상당했죠. 그리고 다 떠나서 거래대금이 1000억, 2000억도 아니고 요즘에는 2000억 넘으면은 10위 안에 들어와요. 2000억 넘으면. 그죠? 2월 15일자 그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방송하면 캡처 좀 해주세요. 2월 15일자 거래대금 상위 방송 화면 캡처 좀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HMM 거래대금 상위에 놓여져 있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순위인데 10위 안에 들어와 있을걸요 아마? 10위 안에. 그 정도로 들어와 있으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거래가 훼손되면은 끝나버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굉장한 선택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흥분하시지 말라는 거는, 또 지금 흥분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매수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흥분하지 말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260만 주나 들어와요. 대박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주씩도 들어와요. 응? 500만 주씩도. 500만 주 들어오면 1% 조금 더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 지금 뭐 해봐야 얼마나 들어왔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360만 주, 480만 주, 요 흐름 속에서 이렇게 570만 주 개인에게 떠넘길 때 기준. 들어올 땐 뭐 좋지. 나갈 때 기준도 봐야죠. 그렇게 해서 200만 주 들어오고도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 두 가지로 이제 잘라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500만 주씩도 빠져나간 경우가 있다. 500만 주를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500만 주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지. 뭐 100만 주 매수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흥분하고 그래 버리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얼마나 강하게 변동성이 나왔습니까? 근데 저때 이제 흥분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80만 주씩 뺏어갔을 때도 한번 보죠. 480만 주를 뺏어갔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폭등이 나오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480만 주씩, 프로그램에서는 막 500만 주씩 들어왔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이후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강화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확인해서 기준 잡고 대처하는 거. 저게 이제 아마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었네, 저 당시에. 모르겠다. 일단은 뭐 저게 이제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가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7월 5일 이때로 잡을까 그냥 편하게? 이때로 잡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와도 결국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아니다. 주식수의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해서 16일까지의 누적 수급, 그리고 오늘의 이제 추정치 부분 조금 이따 이제 놓고 봐야 되겠죠. 기타 법인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그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 법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법인. 그래서 자사주 매입 들어오거나 했을 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들어왔어.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는 일반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법인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1년부터 21년 02월 16일까지의 매집. 기타 외국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의 기관 투자자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타 외국인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잠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외국인들, 일반 외국인들, 에디슨, 토마스 뭐 이런 외국인들. 1701만 주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15일 날 들여다봤을 때보다 낮아진 거예요. 3.72% 지분이었는데 낮아진 겁니다. 조금 파른 거예요. 그죠? 좀 파른 거예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나누기 489 해주면 3.48이죠. 3.48 대비 오늘 프로그램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매수의 기준이 된다면 마감 때까지 예를 들어 300만 주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0.6%니까 거의 4%에 달하는 매집이 돼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 이제 매수 평균 단가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다 그랬죠. 26,000원 정도. 외국인 위주로 샀어요, 사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뺏긴 물량으로 봐야 되니까 기간도 이제 일부 편입의 기준점도 설정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매집 단가 그러면은 26,400원이라고 잡고요. 개인 매도 단가가 26,400원 대비 매집이 됐으니 4% 수준이면 20에서 30% 들어올린다 그랬죠. 26,400원 곱하기 120%면 31,600원. 그리고 26,400원 곱하기 130%면 34,300원. 그러면 둘 다 32,000원, 35,000원도 높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수급이 그만큼 더 개선된다는 거고 오늘 개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고 보여지는 기준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해서 윤정도 믿지 마시고 지금 매수 평균 단가는 4,490억 정도, 91억 정도. 그리고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확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17일 지금 현재 13시 40분 기준의 전략이고요. 요 부분의 흐름이 그러니까 윤정도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방금 출렁거릴 때 흐름에 얼마나 좋은 물론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고 그게 이제 앞선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그 우리 청개구리님 계셨잖아요. 난 단타 위주예요. 단타 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단타 치면 조금 전 같은 경우 손절이야.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근데 기계적으로 손절했더니 순식간에 다 돌려. 그럼 또 쫓아붙어야 돼. 근데 쫓아붙는 결단력이 없으면 매번 고점에 사서 손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수익은 제한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도 보세요. 계속 매수입니다. 근데 매수인데 흥분하지 말자라는 게 기분 좋죠. 한쪽으로는 끽끽끽 웃고 있죠. 윤정도는. 근데 흥분하지 말자라는 게 뭐예요? 지분율로 항상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가도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는 이제 다시 27,650원이지만 우리는 이 가격에 아까 매집 계산기 26,600원에 녹화를 시작한 거니까 저 가격의 기준 잡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안시 01분의 기준의 전략은 이랬다. 26,600원이었고 그리고 5.35%였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얼마? 13조 84억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거래량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는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행복한 거는 15일 날 제일 좋은 자리에서 편입했으면 제일 좋은데 그날 조금 단가가 높게 형성됐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접근한 범위의 기준을 잘 설정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 13시 45분 기준의 거래대금이 거의 뭐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해요. 하이닉스가 이제 그 순간 변동성 때문에 2위로 치고 올라와서 얘가 3위로 미끄러지긴 했지만 프로그램 수급은 지금 시가총액이 뭐 얘도 낮은 종목은 아닙니다. 13점은 굉장히 높은 그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도 3위가 됐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뭐 노나는 날입니다. 사실은 LG노텍도 행복한 그렇게 돼 있고 프로그램 수급 순매수 3위. 그리고 이제 고점이 28,100원으로 고점이 높아졌어요. 예? 갭상승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장중 끌어올리면서 높아진 거라 이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1.5%는 여기 매매가 원활하시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초입부터 분할 매수가 아니라 한 방에 들어가는 거지 뭐 매매가 원활해서 단타를 치신다면 그런 기준이었고 재편입의 기준이 월등해지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 3위 그 프로그램 순매수 3위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가능. 수급 특이 종목 그래서 개별 매매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 2분의 1 시가로 따지면 돼요. 시가가 저가니까 시가 기준일 때 3분의 1은 27,200원 그리고 26,800원 여기를 이제 돌리면서 거래가 실릴 때 편입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의 거래량은 이제 최소 범위 이제 1,000만 주씩 매번 실려야 돼요.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1,500만 주 앞으로는 기준 거래량이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박이다. HMM에서 대박을 또 꿈꾸자. 우리 여기서 엄청나게 먹었는데 수익 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올려주신 분들은 안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까 못 올려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편입단가 재차 문자가 나갔으니까 특히 이제 출렁거릴 때 매수사인 나갔으니까 이게 라이브 방송의 차이죠. 녹화 나중에 보시면 뭐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이 그 폭격 문제 없다니까요. 라고 편입의 기준이잖아. 얘만? 아니죠. SK이노베이션 미처 편입 못했던 LG화학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살 수 있습니다. 다 기준 잡았잖아요. 결국은 그 수익률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포트폴리오 설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솔직하게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면 억 단위 이상의 자산을 설정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라면 그냥 VVIP 방으로 넘어옵니다.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몇 억을 갖고 하시면서 손실률이 쌓여가는데 그냥 나는 손실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VVIP 가입 못하고 난 그냥 문자만에 있을래. 그건 대처가 안 돼. 대처가 원활하시면 상관없어요. 문자만에 계시면서도 대처가 원활하시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고 2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왜 HMM을 사야 되는지 첫 번째 거래가 무지막지하게 터져줬습니다라고 26,800원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또 눌릴 때 25,800원 또 잡아드리고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40만 주입니다. 근데 이게 매도로 또 확 전환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캡처를 해드릴 때가 140만 주였고 지금은 260만 주입니다. 140만 주대 기준에서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저거를 또 잡아 주셔야 돼요. 장 마감 이후에. 그래서 170만 주 146만 주가 아닌 마감에 몇 주가 들어오는지. 수급 범위가 이제 90만 주씩 뭐 또 60만 주씩 매도가 나와도 그거 갖고는 크게 버거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분봉이나 5분봉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대처하셔도 되는데 다만 월봉에서도 아직 이제 거래량 확인해야 되고요. 주봉에서의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거래가 수반된 상태에서의 양봉이기 때문에 꼬리가 더 달려도 상관없다. 나머지 기간, 나머지 기준 동안에 더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이 수급 범위, 요 기준에서 요 수급 범위는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다. 1,800만 주의 매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매수 평균 단가 뭐 외국인 기준에서 26,000원으로 잡아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4,800억의 매수고 그리고 31,500원, 34,0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요 매직 기준의 교육 이 도서 자료와 함께 설정해 드린 내용. 결론은 HMM의 이러한 매집의 기준의 요 흐름에 일봉 차트의 이 흐름에 설정 범위하고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좀 전에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의 기준에서의 흐름하고도 연동시켜서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페노션은 제가 뺄게요. 혼란스러우니까 HMM을 이때 당시 일주월봉을 아까 그럴 것 같으면은 동영상에서 잘라야 되는데 아까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HMM 일주월봉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서 있었던 것 같아. 아까 내가 보니까 있었어. 그죠? 그 HMM 일주월봉 캡처를 하나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할까요? 제가 지금 하죠. 뭐. 왜냐면 같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찾아보죠. HMM의 일주월봉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렇게 일봉 일주월봉을 같이 놓은 화면이 아쉽게도 없네요.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화면에는 이제 제가 저기를 넣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무섭고 가장 잘 챙기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기준에 거래대금이 실렸기 때문에 요 실적 발표 나오고 거래대금이 실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몇이에요? HMM이 3입니다. 아까 뭐 10위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했는데 10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3위. 거래대금 3이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내일부터는 이제 오픈해서 HMM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픈해서 드려봐야 아무도 안 사요. 솔직히 하면 아무도 안 사. 우리만 사는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HMM이 3만원, 35,000원 넘기면 그때는 이제 막 소문이 나는 거죠. 야, HMM 무지하게 올랐어. 뭐 거래대금 난리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오늘도 3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도 뭘 사도 가장 1순위로 가장 저점 수준에 무릎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팔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릎인 거야. 많이 올라오는데 뭘 많이 올라와. 예?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을 주력해서 잡아가고 SK하이닉스나 LG와 계속 매수의 기준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이런 평균 단가 이제 스타트죠. 뭐 마찬가지. 이런 그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을 다시 한번 HMM에서 역사를 쓸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리우스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여기 HMM 그 수익 범위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요. 요건가요? 여기 HMM 요것도 갖다가 잘라서 같이 합쳐주세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여기 보면 키리우스 선생님 그 계좌에 수익률 34%뭐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해야 뭐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거지 뭐. 수익률 대회 7,081% 이런 게 그냥 뭐 수익률 대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한번 볼까요? 윤정두 또 윤정두 여기 써 있잖아. 1위 윤정두 3위 했던 분이 여기 이때 당시에 우리 고객이 다 1, 2, 3위 다 한 거죠. 1억 리그 2007년도에 1억 리그. 근데 이제 윤정두는 3천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7,000%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저게 24억까지 갔나?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대형주 기준에서 이 수익 범위나 이런 그러니까 배우신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배우세요. 우리 그리고 그 4층에 계신 분들은
그때 강연회 때 오신 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강연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더 배우고 가입을 할까? 젊은 분이 30대. 더 배우고 가입을 할까? 아니면 가입해서 배울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가입해서 배우십시오 그랬어요. 응? 배우면서 깨먹지 말고 가입해서 수익 내면서 배우는 게 낫다. 30대면은 배울 수 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30대는 다 배운다. 길게 잡아도 1년이면 배운다. 전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전업 매매하셔도 되고 전문가로 나가는 분들 대부분은 마케팅만 배워나가요. 근데 자산 여력이 있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업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뭘 배워요. 얘기를 해도 솔직히 알아듣기 힘드시지. 너무 길게 녹음하는 거 아니냐. 결론만 줘라. 매수매도. 근데 다 취향이 선양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매수매도 문자 나갔잖아. 그리고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본단 말이에요. 옆에 창을. 지금 하이닉스는 뭐 13만 2,500원, 3,000원 공방에다부터 다 보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횡설수설하는 거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윤정두가 누군지도 확인해 보시고 홈페이지 오세요.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요 이벤트 요 해드릴 때 요거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 저도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은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6개월 플러스 6개월 위에다가 이렇게 뭐 별을 달든 뭐를 달아가지고 해바라기를 달든 뭘 해가지고 기간을 줘. 기간을. 저건 뭐 상시 이벤트로 할 수는 없고 21일 21일 10시 마감 이렇게 나. 21일 10시 마감. 2월 21일 10시 마감. 이쪽 위에다가 해바라기든 뭐든 하나 이렇게 크게 옆으로 삐져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뭐 해바라기든 뭐든 탁 하나 그려놓고 2월 21일 10시 마감. 선착순 뭐 조기 마감 가능 너무 기나? 10시 마감. 그렇게 해서 합류하셔서 수익 내실 땐 내시고 요 교육자료 10시간짜리 이런 거 갖고 가시고 그리고 좀 비중 다시 올려주셨는데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차이점 부분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선거 어제 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이 3개인데 일단 올려주실 망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아까도 이제 좀 올려주셨고 아까 올려주신 내용 추수꾼 선생님 김마마 선생님 그리고 또 예쁜 공디님 그 오토에는 어떻게 하세요? 25%인가요? 상한가 풀린 이후에 25%. 다음에 낚시 선생님. 네, 그렇게 그렇죠. 제가 20%라고 드렸어도 이렇게 2%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 이제 2차례, 3차례 정도 이렇게. 그래서 푸른희망 선생님도 이제 갑자기 포격 소식 끊었는데 그거는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말씀을 전거래일에 야간에 심야 교육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그 회원님들도 정회원님들도 야간 방송은 대부분 들어오세요. 예전처럼 야간 방송 대충 하고 끝내지 않으니까 야간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시황 제대로 좀 같이 들으시고 종목을 막 이렇게 까발라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황 많이 말씀드리고 종목은 우리 돈 내고 듣는 내용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올려주셨는데 여기서부터죠. 시윤 알베 선생님, 카라 선생님, 노주 선생님 뭐 25,000원대, 6,000원대 지금 편입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유지인가요? 예, 유지입니다. 그냥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거래량 교육 받았으니까 뭐 나는 개별 매매가 원활해 하시면 일부 뭐 차익 실현했다 재편입.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 48분에 27,5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27,000원 매수사인 나갔잖아요. 27,000원 매수사인. 그리고 오늘 이제 눌리든 내일 또 눌리게 되면 100원 단위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 퍼센테이지 3% 등락 범위면 가장 좋아요. 사실은 평균 단가 대비 위로든 아래로든 위로는 이제 28,100원 뚫으면 따라 붙을 수 있고 오늘이든 내일 그리고 밑으로는
만약에 27,500원 편입을 하셨는데 밑으로 밀렸다. 우리가 최대폭 지금 따라간 게 27,500원, 600원까지니까. 그럼 밑으로 밀렸다. 그러면 밑으로 밀렸을 때 27,500원 곱하기 3이면 대략 800원, 900원 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6,600원 정도가 되겠네. 아까 매직 계산 캡처했을 때. 그런 자락에서 이제 내일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렇게 편입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교육방하고 이제 VVIP 방에서 교육방 위주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혜택 보시면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교육방은 현재 열질 않습니다. 모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익이 목적이시라면은 VVIP 방에 들어오셔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익 내시고 공부할 땐 그때 고민하세요. 아유, 그냥 나 수익만 낼래 공부 머리 아파. 뒷번호 5930이에요. 삼성전자 코드 번호. 자, 아시겠죠?